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미적분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시간 안에는요, 수열의 극한 첫 번째 1단원 수열의 극한에서 급수 이전까지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끝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교재 구성 자체를 보시면은 저희 교재에서는 여기 상단에 이렇게 네모칸들이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네모칸은 이제 1단원에 있는 개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1단원에는 지금 총 16개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하나하나씩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파악하시면서 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수업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가 사실 미적분을 배우기 앞서서 지난 학기에 수학 2를 배웠습니다. 수학 2에서는 단원이 총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단원이 바로 함수의 극한이었습니다. 그리고 2단원의 제목은 미분, 미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3단원은 적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적분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첫 번째가 1단원은 뭐로 되어 있느냐? 바로 첫 번째가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법, 그리고 3단원에선 적분법입니다. 자, 그러하므로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 1단원에서의 이제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만 조금 공부를 해두셨다고 한다면 크게 무리 없이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차이점도 존재를 하는데, 자, 그 차이점은 제가 이제 짚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따라오시기만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1번 개념부터 나가보도록 할게요. 1번 수열의 수렴이라고 나와 있네요. 수열 fn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가까워지게 된다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알파를 갖다가 수열 an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불러주고요. 이것의 기호로는 리미트 an은 알파이다 라고 이렇게 써준다라는 겁니다. 혹은 n이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an은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우리가 그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질 때 여기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함수가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게 됐을 때 이 함수 값은 어디로 가까워지니 묻고 있는 거라서 요거 계산을 하시면은 결국 7에 가까워진다. 7에 한없이 가까워지므로 그때의 값은 극한값은 7이 된다라고 우리가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바로 수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수열로 예를 들게 되면은 예를 들어 리미트 3n 같은 수열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수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n이 한없이 커지게 되었을 때 이 3n은 자, 어떻게 됩니까? n이 한없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3n 값도 한없이 커지게 되겠죠? 그럼 이때는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게 된다 라는 거. 자, 그리고 만약에 수렴하는 걸 찾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n이 한없이 커지게 되었을 때 여기 7 더하기 n분의 1 같은 게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n이 한없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 여기 7은 한없이 가만히 있겠지만 n분의 1이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한없이 저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0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요거의 값은 7에 가까워진다. 즉 7로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함수의 극한이랑 다르게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건 바로 뭐냐면 수열의 극한은 A1, A2, A3
땡땡땡 점점 an 그것보다도 더 커져. 이렇게 한없이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수열의 값도 항상 어딘가에 가까이 갈 거란 말이죠. 아니면 한없이 커질 수도 있고 한없이 작아질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 수열의 값이 리미트 n이 뭐 한없이 3에 가까이 갈 때 이 수열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자, 요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요거 2라고 그냥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n의 값이 2에 한없이 가까워질수록 an의 값은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지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 자, 지금 n이 2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n이 1.999가 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건데 n이 2는 아니지만 2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수열에서는 이 n의 값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1 다음에는 그냥 바로 2인 것 뿐이에요. 1.999, 1.99999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2보다 조금 더 큰 거는 바로 3이기 때문에 2보다 조금 작은 2.0001, 2.01 이런 것들이 값이 없습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자,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이 한없이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가는 극한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수열의 극한에서는 오로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다?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에 가까이 가게 됐을 때,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 그때 이 수열의 값이 어딘가를 가까워지느냐 안 가까워지느냐,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부분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기서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밖에 다루지 않아요. n의 값이 뭐 3으로 간다, 2로 간다 이런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는 건 그거에 대한 수렴은 배우지 않는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수열 an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의 값이 항상 c인 경우, 이 뭐 예를 들면 수열 중에 이런 게 있겠죠. 수열 중에 뭐 3이라고 한다면 얘는 첫 번째 항도 3, 두 번째 항도 3, 세 번째 항도 3, 계속 이제 3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n의 값이 요게 이제 첫 번째 a1, 얘는 a2, 얘는 a3의 값이 되겠 텐데, 자, 그러면 이 수열의 경우에는 n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 한들 이 수열의 값은 계속해서 뭐겠어요? 그냥 3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C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리미트 n이 한없이 가까이 갈 때 an은 그냥 an이 C니까 그래서 결국 극한값도 C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이제 참고사항은 우리가 극한값을 배우면서도 한번 배웠었던 내용이니까 첫 번째 그냥 간단하게만 읽어보시면은 첫 번째 리미트는 극한을 뜻하는 리미트의 약자로서 리미트라 읽는다. 자, 말이 웃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있는 무한대 기호는 수가 아닌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an 화살표 알파라는 이 표시는 an의 값이, 자,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지 an 자체가 알파라는 뜻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됐습니까? 그러고 다음에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값은 반드시 하나만 존재합니다. 어떤 수열이 극한값이 3도 되기도 하고 5도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극한값은 오로지 하나만 존재합니다. 다음에 수열 an이 수렴하고 그 다음에 an의 값이 그 극한값이 알파라고 한다면, 자, 요거 마지막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an의 수렴 극한값이나 아니면 an-1의 극한값 혹은 an+1의 극한값이나 다 마찬가지로 다 알파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 녀석의 극한값이 알파, an의 극한값이 알파라고 딱 정해져 있다면 n-1이든 n+1이든 결국 n이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는 결국 같은 n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그 극한값은 똑같이 알파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곧바로
이렇게 개념을 배우고 나신 다음에 바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이거부터 다시 볼까요? 2번 개념까지 보고 저희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2번 수열의 발산입니다. 발산이야 어렵겠습니까? 그냥 수열 AN이 수렴하지 않을 때 그 수열 AN은 발산한다 라고 합니다. 자, 발산의 정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수렴하지 않는 수열에 갖다가 그 수열은 발산한다 라고 합니다. 자, 발산하는 경우는 근데 종류는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입니다.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도 한없이 만약에 커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 AN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이것을 기호로는 이렇게 표기하도록 한다. 자, 두 번째로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N이 n의 값이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 이번에는 그 수열 AN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없이 계속 작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리미트 AN은 마이너스 무한대이다 라고 표기를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수열 AN의 값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수열 AN이 일정한 값에 수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가지도 않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수열은 진동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수열 AN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은 1,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네 번째 항은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이 값이 한없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한없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n이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 이 AN은 값이 특정하게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진동으로 진동하는 발산이다. 진동 발산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이런 발산의 양상들이 3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수열이 발산하게 되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겠고 그 다음에 AN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건요. AN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뭔가 특정한 값이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한없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서 잠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기초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첫 번째 4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수열이 마이너스 5인 수열입니다. 얘는 첫째 항도 마이너스 5, 둘째 항도 마이너스 5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수열이겠죠. 자, 그럼 이런 수열의 경우 마이너스 5, n이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는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 5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이너스 2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경우는 첫째 항은 마이너스 2, 둘째 항은 마이너스 4, 셋째 항은 마이너스 6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얘는 n이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 요 수열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얘는 n이 한없이 커지면 커질수록 첫 번째 항은 2분의 1, 두 번째 항은 2분의 4, 세 번째 항은 2분의 9. 자, 그러면 양상이 딱 보더라도 얘는 2분의 n제곱이라는 이 수열은 결국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발산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n분의 3이라는 수열이 있는데요. 이 수열의 경우에는 첫 번째 항은 3, 두 번째 항은 2분의 3, 세 번째 항은 3분의 3, 네 번째 항은 4분의 3 이런 식으로 분모가 계속 켜지는 케이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n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은 이 수열의 경우 결국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음수가 되지는 않는데 한없이 0에 가까워지니까 이거 뭔 소리야? 양의 무한대라니. 0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면 얘는 0이라는 값은 아닌데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수열의 극한을 배우면서 느끼는 건 함수의 극한이랑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네요, 선생님. 네, 그 느낌 정도 가지시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곧 또 이어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느낌도 있지만 그 다음에 개념 3번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수열 A에는 알파로 수렴하고 수열 B에는 베타로 수렴하는 수열일 때 이 5가지 성질을 만족하게 됩니다. 첫 번째, 리미트 CAN, C 곱하기 AN 이렇게 무슨 뭔가 상수가 곱해져 있을 경우에는 AN의 극한값을 먼저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C를 곱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C 곱하기 알파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리미트 AN 더하기 BN은 각각으로 리미트 AN 더하기 리미트 BN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극한값을 계산하고 싶어? 그럼 그냥 각각의 극한값을 계산하고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게 된다. 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극한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각각의 극한값으로 곱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 각각의 극한값으로 곱하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BN분의 AN으로 AN과 BN이 나눠져 있는 형태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리미트 BN분의 리미트 AN으로 쪼개셔가지고 베타분의 알파가 곧 이 함수의 극한값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이 5가지 조건은 그냥 성립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AN이랑 BN이 수렴하는 수열이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다 그러면 이 5가지 항목들은 쓸 수가 없는 내용들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많이 놓치시는데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요 2가지가 이렇게 보장이 되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요걸 그냥 단순히 얘네들을 이렇게 쪼갤 수 있다 라고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리미트 AN이 있고 리미트 BN이 있는데 만약에 AN도 수렴하는 수열, BN도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한다면 그 둘을 더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리미트로 합칠 수 있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BN이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이 수렴하는 수열일 경우에는 이 둘을 더 하셔가지고 좌변이 리미트 AN 더하기 BN이 되겠고 우변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 거꾸로 과정을 솔직히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기억해 두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참고사항,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방금 제가 했던 중요한 얘기였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무한대분의 상수꼴의 극한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이제 분모는 한없이 커지고 있는 경우고 분자는 거의 좀 멈춰 있는 경우. 일 경우에는 이 극한은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옛날에도 많이 했던 것처럼 뭔가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x제곱분의 k 같은 게 있어요. x제곱분의 3 같은 거. 자, 얘는 분모는 이제 한없이 커지고 있는데 분자는 0에 가까워지고 상수의 형태로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가 값이 한없이 0에 가까이 간다라는 거는 이미 익히 공부를 해서 알고 있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의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n의 양수제곱분의 k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수열의 극한값에 대한 계산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은 크게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계산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로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의 극한값의 계산이 있다라는 거. 자, 요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각각 나눈 후에 자, n의 p제곱분의 k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이용하여 구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따가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경우에는 우리가 분모 또는 분자에서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하는 쪽을 선택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선은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 다시 문제편으로 넘어가셔서 간단하게 계산 문제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지금 리미트 AN은 2로 수렴하고 BN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경우에는 리미트 3AN이 어떻게 수렴하느냐 물어봤는데, 자, 3도 수렴하는 수열, AN도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자, 각각의 수렴하는 극한값들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 3은 그냥 3으로 수렴하고요. AN은 2로 수렴하니까 3 곱하기 2 하셔서 6이 정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도 자, BN이나 4나 각각이 수렴하는 수열인 건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극한값을 그냥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4, 즉 3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AN이나 아니면 EBN이나 둘 다 수렴하는 수열이겠죠. 그러므로 AN의 극한값은 2, 자, 그리고 BN의 극한값은 EBN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일 테니까 2-2 결국 0이 수렴하는 극한값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 계산해 주시게 되면요, 2AN의 극한값은 4, 3BN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 결국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AN, BN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들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도 각각이 수렴하니까요, 요 EBN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 AN의 극한값은 2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에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지금 n이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 1-n제곱분의 2는 얘는 1은 1로 수렴하겠고요. n제곱분의 2는 0으로 수렴할 테니까 1-0, 즉 1로 극한값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n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 n분의 2도 0, n제곱분의 3도 0으로 수렴하니까 결과적으로는 0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얘는 좌변 왼쪽에 있는 인수 같은 경우에는 n이 한없이 커지면 자, 0 플러스 1로 수렴할 테니까 1, 그리고 오른쪽은 n제곱분의 1-4는 자, 얘는 마이너스 4로 수렴하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결과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겠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원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문제는 이러했었을 거예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일단 3분의 6이니까 2인데, 자, 밑에를 보면서 이제 해볼까요? 네, 밑에가 원래 이제 이런 문제였을 겁니다.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n-5분의 4n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모도 뭔가 값이 변하고 있는 중이고, 분자도 값이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 원래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개념에서도 나와 있었다시피 분모의 최고차항, 다시 뭐라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줍니다. 분모 최고차항이 지금 1차이기 때문에요, 위아래를 다 1차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자, 1차인 n으로 나눠주시면 여기는 1-n분의 5, 분자도 4 플러스 n분의 3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얘가 다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값은 1분의 4로 수렴하면서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2n 플러스 3분의 n-2가 있는데, 얘도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2 더하기 n분의 3분의 1-n분의 2가 되면서 얘네들이 다 0으로 수렴하니까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n제곱 플러스 4n분의 n이 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는 분자의 최고차항이 뭔가요? 자, 이렇게 2로 되어 있죠. 2차일 경우에는 2차로 나눠줍니다. 자, 그래서 n이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 여기는 1 더하기 n분의 4 그리고 분모도 n분의 1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1 플러스 0분의 0이니까요. 결국 값은 0으로 수렴하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 이번에 분모의 최고차항은 1차니까 자, 1차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n이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 1 더하기 n분의 1분의 여기는 n이 되겠고, 자, 그러면 n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 1 플러스 0분의 분자는 계속 커지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그냥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미 함수의 극한에서도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셨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분모와 분자가 차수가 똑같을 경우에는 그냥 최고차항의 계수비, 즉 1분의 4가 결과적으로 극한값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걔들만 살아남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똑같을 경우에는 이렇게 최고차항의 계수비인 2분의 1이 그 극한값이 될 겁니다.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모가 차수가 더 큰 케이스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분모가 차수가 더 큰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수렴은 하는 거죠. 분모가 이제 차수가 더 같거나 크거나 하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자가 차수가 클 경우에는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아니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분자가 차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발산화의 케이스가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참고사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참고사항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클 경우, 분모의 차수가 더 클 경우에는 어쨌든 0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둘이 차수가 똑같을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계수의 b로서 이제 수렴값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분자가 차수가 더 크다? 그럼 무조건 발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개념 5번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입니다.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BN이 베타로 수렴하게 되었을 때, 자, 첫 번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보다 BN이 더 값이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 알파와 베타도 베타가 더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 그 극한값 또한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열 C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만약에 CN이 AN보다는 크거나 같고 BN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똑같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한값이 똑같다면 지금 AN보다는 CN이 크거나 같고 CN보다는 BN이 크거나 같은 값인데, 양변의 리미트를 씌우게 된다면 n이 한없이 커지게 되는 AN, 그리고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될 텐데, 이때의 값은 AN의 극한값은 알파였고 BN의 극한값은 베타였습니다. 그런데 CN의 값이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맞습니까?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대로 수열이 이러하면은 그 극한값 또한 당연히 이런 부등호의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거 했죠. 근데 지금 알파랑 베타가 똑같답니다. 그러면 이 베타도 결국 그냥 알파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결국 CN의 극한값은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는 작거나 같은 상황이 놓이게 되니까요. 결국 얘의 극한값도 결국 뭐였다? 알파였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뭐 길게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샌드위치 정리의 그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CN의 극한값도 뭐가 된다? 알파가 나오게 된다 라는 거.
자, 그러면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실 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만약에 AN보단 BN이 더 크거나 같은데 만약에 AN의 극한값이 무한대가 나오게 된다면 BN의 극한값도 당연히 이 A의 극한값보단 BN의 극한값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알파 무한대면 얘도 당연히 무한대가 나와야겠지. 됐습니까?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AN보다 BN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AN이 BN보다 크다고 해서 극한값이 반드시 AN보다 BN이 큰 것은 아닙니다. AN보다 BN이 크다고 해서 요게 리미트 AN보다 리미트 BN이 더 큰 것은 아니다. 자, 예시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AN이라는 수열이 n분의 1이고요. 그리고 BN이라는 수열이 n분의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에다가 1부터 쭉 대입해 보시면 당연하게도 AN보단 BN이 그냥 더 커요. 2배 정도 더 큽니다. 자, 그치만 AN의 극한값 뭐 나옵니까? 0 나옵니다. BN의 극한값도 0 나옵니다. 자, 그러하니 극한값은 이게 크거나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어떤 수열, 두 수열이 있는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양변에 리미트만 씌우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크거나 같을 수도 있습니다. 등호를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등호를 꼭 붙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 관련 문제 풀겠습니다. 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n 플러스 3분의 2n보단 크고 n 플러스 3분의 2n 플러스 3보단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AN의 극한값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양변에 제가 리미트를 씌워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리미트 n 플러스 3분의 2n 그리고 리미트 AN. 자,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이걸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리미트 n 플러스 3분의 2n 플러스 3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죠. 이렇게 리미트를 붙인 순간엔 이제 크거나 같다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등호까지 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부터 계산하시면 얘의 극한값은 2가 나오고 오른쪽의 극한값도 최고차항 계수비로 2가 나온다라는 게 간단하게 보이시죠? 자, 그러므로 가운데 있는 녀석의 극한값도 뭐가 된다? 2가 될 것이다 라고 바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AN의 극한값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우선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이제 일단 반 정도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시간 동안, 나머지 이제 30분 동안에는 또 등비 수열에 대한 극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선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